안녕하세요. 러닝폼의 제시입니다. 1강에서는 문헌정보학과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진로로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강에서는 문헌정보학과에 가면 어떤 책을 학습하게 되고 이해하기 위해 좋은 책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먼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울 내용들입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기초과정이라 개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문헌정보학 입문을 통해 정보사회에서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중심으로 하여 도서관 정보센터의 기능, 정보조사 제공 기능, 전문직으로서의 정보 전문가, 문헌정보학 교육 내용, 정보사회, 정보시스템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기술론으로 정보의 축적, 조직, 배포에 활동되는 정보기술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루며 도서관 정보센터 업무에 도입되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심화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서지학, 기록관리학, 도서관학, 정보학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서지학이란 글, 서에 기록할 지를 쓰고 영어로는 비블리오그래피에서 비블리오는 책과 관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즉 서지학이란 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학문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책의 형태와 재료, 용도, 내용, 변천 등을 과학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좁은 뜻으로는 책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자, 그럼 기록관리학은 그럼 무엇일까요?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인쇄공학, 생화학, 건축공학, 전산학 등의 학과들에서 다루는 학문이며 단순히 기록의 보존과 전승만을 위한 게 아니라 행정 수행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문으로 이 학문의 경우 따로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물들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만큼 매우 전문성 있는 분야로서 장래에 국가기록원이라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한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그 다음 도서관학은 도서관 자료의 선택 및 분류, 도서관의 운영, 관리, 시설 따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1980년대부터 문헌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학이란 정보의 속성과 형태,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는 요인 및 최적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가지도록 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수단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탐색해 보았으니 이 학과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책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 에르즈 에이든과 장 바티스트 미셸이 쓴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800만 권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책입니다. 빅데이터, 인문학, 뭔가 싶으시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고전책이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야 했는데요. 현대는 정보의 시대, 네트워크 시대, 초연결 사회라고 불리우고 있는 만큼 즉 이런 네트워크와 인터넷망 구축 그리고 초연결성을 이용하여 모든 고전과 근대 및 현대 도서들을 전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합니다. 즉, 이전과 비할 데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가공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문학과 빅데이터가 만나게 되는 미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니 이 정도면 필독서라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인터넷 데이터 전문가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책은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키보드의 익명성 덕분에 사람들은 검색창이나 아니면 자신의 SNS, 인터넷 페이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정보와 그 속에 감춰진 정보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정보를 얻는 경로와 환경, 그리고 그 정보의 내용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에게 기록, 정보, 문헌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들어가니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사서 추천도서입니다. 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각에서 사서의 추천글과 함께 각 책이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자료에 들어가면 고지도, 고서, 고문서 등도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국가기록원이 있는데요.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른 연관 사이트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각 기관별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고 사회적 관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특성, 주제, 시대 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 내 고향 역사 알기,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조선왕조 기록물을 통해 보는 어제와 오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으로도 기록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강에서는 어떤 책을 공부하게 되고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과연 문헌정보학의 분류법이란 무엇인가? 즉 3강에서는 분류법을 만들어낸 역사적 인물들과 그리고 각각의 분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강에서 만날게요. Learning Form